안녕하십니까. 상위권의 마침표 그램 영어입니다. 오늘은 그램 영어 기출 모의고사 분석 17회 고등학교 1학년 2024학년도 3월달 전국연합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36, 37번 순서, 38, 39번 삽입, 총 8가지 문제를, 8개의 문제를 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푸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 즉, 재진술이나 아니면 빈칸과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역진수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가끔씩 재진술이나 역진술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중심 내용을 인과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인과적 추론. 대부분은 빈칸 문제가 재진술이나 역진술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가끔씩 인과적 추론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적 추론은 영어 독해에 있어서 기본값입니다. 디폴트. 아시겠죠? 자, 그러면 31번 빈칸 추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네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고 목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creatures are capable of some degree of 빈칸. 모든 생명체는 some degree, 어느 정도의 빈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의 빈칸이 가능해요.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찾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 자, 뭘 찾아야 됩니까? 재진수를 찾아야 되겠죠. 뭘 찾아야 되는데요.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재진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pecies has certain climate requirements. species라는 단어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이 생겼고 every 다음엔 단수명사가 나오고 단수명사 주어니까 단수동사를 쓰고 있죠. 물론 우리가 모의고사 독해 지문을 풀 때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모든 종은 어떤 기후적인 requirement, 요구 조건,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degree of heat or cold it can endure,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기후적인 필요 조건, 자, 그 종이 endure,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열기나 또는 추위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북극곰 생각해 보면 되죠. 펭귄이나 그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hen the climate changes, the places that satisfy those requirements change too. 기후가 변하게 되면 장소, 어떤 장소, satisfy,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그러한 요구 조건, 어떤 요구 조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종이 필요한 기후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 조건. 그러한 기후적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장소도 바뀌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북극곰이 살기에 어느 정도 추위가 충족돼야 되는데 더 이상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북극이. 세 번째 문장입니다. Species are forced to follow. 자, force, 강요하다. 자, 수동태니까 종이 강요를 받는 대상인 거죠. 종들은 따르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기후가 바뀌어서 필요 조건을 충족했던 장소도 바뀌게 되면 종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species가 복수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동사가 복수 동사니까요. 자, 그 다음 다시 네 번째 문장을 보는데, 자,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 빈칸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즉,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진술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어디 나왔을까요? 밑에 나왔겠죠. 근데 만약에 밑에 다 봤는데도 모르겠다. 재진술이나 역진술이 안 보인다. 모든 생명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ave creatures that appear immobile. 자, immobile이 무슨 뜻입니까? 모바일할 수 없는, 모바일, 이동이 가능한, 우리 휴대폰을 모바일 폰이라고 하잖아요. 자, immobil, 움직일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appear, 자, 인식의 뜻이죠. seem과 마찬가지로 뭐뭐인 것 같다. appear 형용사하면 형용사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들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고요. 자, barnacles. 바나클은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쉬운 단어입니다. 따개비, 조개입니다. 음, 나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따개비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디스퍼서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자, 나무나 따개비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들도 모든 생명체가 빈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걸 할 수 있대요. 자,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이 뭡니까? 디스퍼설이죠. 뭡니까? 네. 디스퍼슬이라는 단어 사실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어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근데 각주에까지 주었어요. 분산이라고요. 분산. 분산이 뭐죠?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저기 흩어지는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뭡니까? dispersal. 분산입니다. 분산. 아시겠습니까? 분산은 흩어지는 거니까 결국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마저도 뭐가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움직여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자, 그런데 분산이 언제 가능하냐면 at some stage of their life. 나무나 따개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체들의
생명의 어떤 단계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분산이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As a seed, 씨앗으로서, in the case of the tree, 나무의 경우에 있어서, 나무가 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뿌리가 다리로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자, 씨앗에서는 뭐 바람을 타고 아니면 초식동물의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어? 응가로 저기 어딘가에, 이제 배설되고, 그런 식으로, born as a larva. 라바는 애벌레죠. 유충. In the case of the barnacle, 따개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애벌레, 즉 유충으로서 생의 어떤 단계에서는 얘네들도 뭐가 가능하다? 분산이 가능하다. 즉 이동이 가능하다.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A creature, 생명체는요, must get from A to B. 자, get이라는 동사가 지금처럼 일형식 동사로 쓰이면, 즉 완전 자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가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생명체가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The place it is born. 그 생명체가 태어난 장소에서 often occupied by its parent. 종종 그 어미가 차지했던 장소에서 어디로? B. To a place where it can survive, grow, and reproduce. reproduce 무슨 뜻이에요? 번식하다 이런 뜻이죠. 그 생명체가 살아남고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집, 즉 부모님 가정하에서 어느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살 곳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1번 문장 보겠습니다. From fossils, 화석으로부터 scientists know that,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건 even creatures like trees moved with surprising speed during past periods of climate change. 심지어 나무 같은 생명체들마저도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놀랄만한 속도와 함께 during, 뭐뭐 동안에, 과거의 기후 변화의 시기 동안에. 됐습니까?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재진술, 뭐였습니까? dispersal, 분산이었습니다. 자, 선택지에서 분산을 찾아봅시다. 1번, endurance. 이게 참을성이죠. 지구력, 전혀 상관없는 논리고요. 2번, movement, 움직임, 이동. 답 2번이네요. 3번, development, 발달. 4번, transformation, 변형. 5번, communication, 의사소통. 다 전혀 상관없는 논리들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9%. 50% 기준으로 50%보다 정답률이 높으면 어느 정도는 쉬운 문제, 많이 높아요. 그러면 되게 쉬운 문제. 그 다음에 50% 이하입니다. 정답률이 50%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어려운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 자, 59%면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각주의 뜻이 주어지기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의 정답률이 왜 나왔을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닌가. 혹은 분산이라는 우리말의 의미를 몰랐던 건 아닐까? 여기 분산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동의 개념, 자, 가다, 움직였다, 이런 개념까지 추론하면 답은 2번으로
빼박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틀렸다면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한번 곰곰이 반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모범 답안 풀이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빈칸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요. In the interviews, 인터뷰에서요. The featured leaders are asked. 자, feature라는 단어가요. 신문이나 잡지의 특집으로 다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석에 나온 것처럼 기사에서 다루어진 지도자들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 지도자들이, 자, ask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자, 무엇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냐면, 이 지도자들의 경영, 관리 기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요. And regularly 주장하다. 자, 이 기사에서 다루어진 지도자들이 늘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to continually encourage blank from more junior staffers. 자, staff 또는 staffer 하면 부하 직원이란 뜻이고요. 자, staff 하면 직원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staffer 하면 자, 부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니어는 시니어의 반대말이고요. 하급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급 직원들, 부하 직원들로부터 빈칸을 끊임없이 encourage, 장려한다라고 이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볼게요. 자, 인터뷰에서요. 기사에 나온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 자신의 어떤 경영 기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지도자들이 늘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본인들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항상 빈칸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재진술 또는 역진술이 뭡니까? 자, 지도자들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늘 하라고 격려하는 것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 되겠죠? 격려하는 것은 재진술일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역진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타겟 정하셨죠? 타겟팅 됐습니까? 자, 그럼 지도자가 뭘 하라고 격려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No respectable boss would say. 자, respectable은 존경할 만한, 즉 훌륭한이란 뜻이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주어를 쓰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체 부정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어떤 훌륭한 우두머리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aff from speaking up. 자, make it 가목적어, 투부정사,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인데 그냥 make it a point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discourage는 encourage의 반대말이죠. 자, discourage A from B 하면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는 뜻이고요. 다시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한다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리내서 업 시켜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걸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 정신 나간 우두머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I maintain a culture that
그리고 나는 이런 문화를 maintain, 유지하는데, 자, prevent A from B 하면 이것도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discourage A from B, prevent A from B. 같은 표현이죠. disagreeing viewpoints. viewpoint, 관점이고요. disagree, 반대하다 이런 뜻이니까 반대하는 관점이 자, getting aired. 여기서 get은 비동사 대신 쓰인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air, 자, 공기에 떠다니다, 전파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자, 반대하는 관점이, 어, 이의를 제기하는 관점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유지합니다라고 말하는 훌륭한 우두머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리더들이 늘 주장하는 건 뭘까요? 해. 자, 더 많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뭘 하라고 격려를 하는 걸까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니까, 재진술, 뭡니까?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 의견. 자, 요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이 뭐라고요?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아시겠어요? 사장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해. 괜찮아. 이렇게 격려한다라는 이야기죠. 닥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훌륭한 우두머리는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if anything. 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해석에 오히려라고 했죠. Most bosses, 대부분의 우두머리들은 even say that, 심지어 말하기도 하는데, they are pro-dissent. 자, 여기서 they는 most bosses, 대부분의 우두머리들이 되겠고요. 자, pro-dissent는 무슨 뜻이냐면, dissent를 찬성하는 겁니다. dissent는 반대하다라는 뜻이고요. 프로는 자, 여기서처럼 자, 친화적인 이란 뜻이에요. 프로 디센트 하면 반대를 찬성하는 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대부분의 우두머리들은 심지어 본인이 반대를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무조건 네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직언하고 직언입니다. 직언. 아니면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말한대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dea can be found. 이러한 생각, 어떤 생각이요? 자, 반대를 찬성한다라는 생각이요. 자, 이게 발견이 되는데요. Throughout the series of conversations, 대화의 시리즈, 즉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자, 누구와의 대화? 첫 번째, corporate, 기업의. 두 번째, university, 대학의. 세 번째, non-profit, 비영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지도자들과의 대화,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 이런 아이디어가 발견이 된대요. 자, 이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자, 반대에 본인이 찬성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우두머리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부하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거. 좋습니까? 자, 네 번째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터뷰에서 그 기사에 나온 요 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지도자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의 관리 기법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러면 늘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본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격려한다, 장려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s Bud Pittman remarked in one of these conversations, Bud Pittman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단 리더겠죠, 리더. 굉장히 그 분야에서 유명한 리더, 지도자일 겁니다. 이 사람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대화 중 하나에서 I want us to listen to these dissenters. 자, 나는 우리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 누가 되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되겠죠. 지도자들은 자, 이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 왜냐하면 they may intend to tell you 간접 목적어고요. why 이하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사용식 구조. 자, 여기서 they는 요 반대하는 부하 직원들이고요. 왜냐하면 이 반대하는 부하 직원들이 지도자인 당신에게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지 말하고자 의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but if you listen hard, 열심히 듣다 보면, 리더가 열심히 그 말을 듣다 보면, what they were really telling you, 여기서 they, 반대하는 부하 직원들이고요. 자, 반대하는 부하 직원들이 정말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is what you must do. 당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To get something done.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부하들이 진짜 입을 모아가지고 말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귀가 따갑게 듣다 보면요. 그래,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기회가 오히려 보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격려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빈칸에 들어갈 제 진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소리 높여 말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죠. disagreeing viewpoints. 반대하는 관점. 자, 요걸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너무 억까 아니죠? 자, 그러면 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unconditional loyalt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충성입니다. 반대 의견하고 정반대 의미가 되겠어요. 아니고요. 2번 긍정적인 태도. 반대하는 게 무슨 긍정적인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가 되겠죠. positive가 틀렸습니다. 3번 internal protest. 이거 무슨 뜻이에요? protest가 항의하다, 저항하다는 뜻이고요. 내적인 저항, 내적인 항의가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대 의견이죠. 아,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의견을 우리가 내적인 항의, 저항이라고 자, 이해하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경쟁적 분위기. 그러면 말 제대로 못할 텐데. 자, 뛰어난 성과. 성과 전혀 상관없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정답률 한번 볼까요? 어머나, 29%면요. 무지무지 어려웠던 문제예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202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 좀 방귀 낀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이 문제를 틀렸다. 여기서 맞춘 친구들 중에도 사실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찍어서 맞은 경우까지 생각하면 자, 정답률은 이거보다 사실 실질적인 자, 진정한 이 문제를 푼 학생의 비율은 이보다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우리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닌데요. 이거 너무 억지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거 억까다, 억지다, 막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요. 더 선생님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반박할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Open the eyelids of a sleeping mammal. 잘라야 되고요, 여기서는. 자, eyelid가 뭐죠?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자, 만약 당신이 자고 있는 포유동물의 눈꺼풀을 까보면 잠자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잠을 자고 있는 호랑이의 눈꺼풀을 까보면 the eyes will not see normally. 그 눈이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they. 여기서 they는 뭐예요? the eyes죠. 장난하나?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못 본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같은 논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조는 건 아니고, 자고 있습니다. 완전 골아 떨어졌어요. 자, 친구 눈꺼풀, 친구도 이제 포유동물이니까, 친구 눈꺼풀을 뒤집어 봅니다. 살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눈 찌르니까. 그러면 친구의 눈탱이가 정상적으로 못 보겠죠? 정상적으로 보고 있으면 걔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상적으로 못 본다니까요. 정상적으로 기능을 안 해요. K가 가 있다고요, 눈이. 알겠습니까? 사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재진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of a sleeping animal or person is that they do not respond normally to environmental stimuli. stimul이는요, 스티뮬러스의 복수명사입니다. 스티뮬러스, 자극이란 뜻이죠. 자, 요거의 복수형이 스티뮬라이에 뭐예요? 맞죠? 스티뮬라이? 됐습니까?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뭘까요? 자, 바로 이거죠. 잠을 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striking,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뭐냐면, 자, they. 여기서 they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잠을 자는 동물이나 사람이고요. 자, 이 잠을 자는 동물이나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어디에?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자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아까 잠자는 호랑이. 잠자는 호랑이입니다. 잠자는 호랑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눈꺼풀 뒤집어 까도요. 예, 호랑이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 여기 또 나왔네요. 환경적 자극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정상적 기능이 아니라 정상적 반응. 똑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자, 계속 확인해 봅니다. 세 번째 문장. Some visual information apparently gets in. apparently 명백하게 get in 안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시각적 정보는 당연히 명백히 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but it is not normally processed.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시각적 정보가 정상적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as it is shortened or weakened. 그 시각적 정보가 줄어들거나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timuli are registered. 자, register
등록하다 또는 기록하다. 자극이 기록이 되겠지만, 어디에요? 머릿속에 기록은 되겠지만, but not processed normally. 정상적으로 process, 처리가 되지 않고요. And they fail to wake the individual.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stimuli, 여러 가지 자극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자극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개체를 깨우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erceptual disengagement. 이건 뭐죠? 자, disengagement는 engagement의 반대말인데요. engagement는 무슨 뜻입니까? 참여, 관여,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DIS는 부정의 뜻이니까 disengagement는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분리, 이탈, 뭐 이런 뜻이죠. 자, perceive, 인식하다, perceptual, 인식의 인지적 이탈이라는 건 probably serves the function of protecting sleep,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다시. 자, 자고 있는 포유동물의 눈이요. 정상적으로 보지 못한다. 자, 정상적 기능이나 반응을 하지 않는 게 결국 개념적으로 인지적 이탈이라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이탈되어 있는 것이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이게 왜 존재하느냐? 왜 눈꺼풀을 뒤집어 까도 왜 기능을 못하냐? 음,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인지적인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눈이 막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그럼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some authors do not count it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sleep itself. 어떤 작가들은 뭐예요? 인지적 이탈이죠.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거요. 이것을 수면 그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호 기능이고 수면이랑은 좀 다른 거다. 자, but as sleep would be impossible without it. 하지만 이중부정, 수면이라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인지적 이탈이요.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자, it seems essential to its definition. 자, 여기 it도 인지적 이탈이고요. 여기 it는요, 수면이 되겠습니다. 수면, 잠이요, 잠. 이 잠에 대한, 수면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이 인지적 이탈이라는 것이 essential,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인지적 이탈과 수면은 수면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됐습니까? 자, 7번 문장 보겠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지만 many animals, including humans, 자,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은 use the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 drowsy 하면 졸린이란 뜻이고요. Y. 자, Y를 I로 바꾸고 지금처럼 NESS 명사형 정비사 붙이면 졸음이라는 명사입니다. intermediate, 중간의 이런 뜻이죠. 많은 동물,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은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졸음하고 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각성, 무슨 얘기냐면, 깨어있는 각성, 졸음, 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인 거죠. drowsiness가. 자, 그런데 이 중간 단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to derive some benefits of sleep. derive, 이끌어내다.
단어 좀 열심히 외웁시다. 수면의 어떤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합니다. 자, 수면의 이익을 뭐 없이 이끌어내냐면 total perceptual disengagement.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지적 이탈 없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능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졸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한 인지적 이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졸고 있는 친구 눈꺼풀 까면 친구가 놀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주먹 날리겠죠? 싸우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인지적 이탈이 없이 수면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 졸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건 인지적 이탈 아예 안 되어 있고요. 이건 인지적 이탈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고요. 이건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지적 이탈이 될랑말랑 그러니까 웬만한 자극에는 사실은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진짜 좀 뭔가 심각한 위협이다 싶으면은 갑자기 이제 인지적 이탈이 확 사라지는 거죠. 졸음이 확 깨는 거지. 근데 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이 잠의 달콤한 느낌은 그래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인지적 이탈은 어느 정도는 유지한 채 수면의 달콤한 맛, 즉 이익은 어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졸음이라는 걸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면을 하진 않죠. 꼴고 자요. 미친 거죠. 졸음을 사용하죠. 여러분들 아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인지적 이탈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이 수면의 달콤한 이익은 누리는 거. 아, 전문가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뭐해? 그러면, 안 잤는데요? 그렇게 대들기나 하고, 그죠? 하지만 속으로, 아, 잘 잤다. 그런 생각 하죠. 자, 못된 것만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인지적 이탈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 인지 능력이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이나 반응을 못한다. 자, 선택지에 들어갈 말 뭡니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Do not respond normally to environmental stimuli. 환경적 자극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 찾으면 되겠어요. 많이 어렵습니까? 아, 이건 뭐 정답률이 볼게요. 자, get recovered easily. 쉽게 회복이 된다. 잠에서 깨는 거죠. 이거는 수면 단계가 아닙니다. 그죠? 인지적 이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자, 더 잘 봅니까? 그 다음 3번 are functionally blind. 기능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 정상적으로 기능, 반응을 못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are completely activated.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그다음 5번 process visual information 시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3이 골아 떨어져 있는데 됐어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Knowing experts forget how hard it was for them to learn, we can understand the need to blink rather than making assumptions about how students should be learning. 한 번에 딱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천재. 영어 꽤 잘하시는군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ing, 콤마가 있나? 있네.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네, 지금 요거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사구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천일문 기본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강의 들으시고 보다 자세한 개념은 차근차근 정리하고요. 여기서는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문장을 같은 의미인데도 짧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 지우고 안 쓰는 겁니다. 주어 같으면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 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봅시다. 아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요거 B라고 하고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자, 요거 C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제1 동작이에요. 제1 동작. B의 동사 서술어가 제2 동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ather than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이다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B와 C는 상반적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자, 제1 동작인 A와 제2 동작인 B가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 두 가지 관계. 첫 번째는 시간적 관계가 있고요. 연속 동작이든 그러니까 뭐죠? 동시 동작이든 연속 동작이든 어떤 시간적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과적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가 원인, B가 결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역적,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인과적 관계로 포함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이제 역적, 즉 A와 B가 전혀 정반대의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경우가 되겠죠. 시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면 A 하면서 B 하다 또는 A 하고 나서 B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인과적 관계로 인과적 관계라면 자, A 하다 그래서 B 하다 또는 A 하기 때문에 B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역점, 가끔씩 역점이 나오는데 A 하지만 그러나 B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 나오면 일단 시간적 관계인지 인과적 관계인지 더 먼저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 한번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아래 여백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일시정지 5, 4, 3, 2, 1. 좋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자, knowing that 자, 알고 있는 게 제일 동작이고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we can understand가 자, 제2 동작 이해할 수 있다. B라고 보겠습니다. 자, 시간적 관계인지 인과적 관계인지 한번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얼마나 어려운지를 뭐가 it 가주어 for them to learn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여기서 되면 누굽니까? 전문가들이 되겠고요. 다시 전문가들이 본인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고인물이 되면 전문가가 되면 올챙이 시절에 대한 기억은 다 까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선생님한테 이거 질문했을 때, 아, 이것도 몰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 안 하려고 노력해요. 상처받잖아.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들이 너 이거 몰라?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배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전문가들은 본인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까먹는다라는 점을 아는 거하고요. 우리가 이런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관계? 시간적 관계는 아니죠? 인과적 관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얘가 원인, 얘가 결과.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전문가들은 본인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필요성? 투부정사는 전부 need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정하지는 말고 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정하지 말고 about how students should be learning.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 해야 될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인지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재진수를 찾으면 되겠죠. 아니면 역진수를 찾으면 되겠죠. 없는데요. 그러면 인과적으로 추론하면 되겠죠. 좋습니까?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have shown 자, 수없이 많은 연구가 보여준 바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인용하고 있죠? 연구가 보여줄 때,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반박 불가. How experts in a field, 어떻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종종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 원인이 뭡니까? When introducing newcomers to the field. Introduce A to B, A에게 B를 소개하다. 자, 새로 들어온 초보에게 그 분야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종종 경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선생님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우리 학원에 그램 영어에 와서 공부하려. 근데 자, 이런 거는 쉽지? 자, 이런 것도 쉽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안 그러려고 노력할게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a genuine training situation, 자, genuine 하면 자, 진짜의, 가짜가 아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훈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의 훈련이 아니고요. 진짜 훈련 상황에서 Dr. Pamela Hines found that 자, 이 사람이 발견한 거 people expert 전문가인 사람들 in using mobile phones 자,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인물인 사람들이 were remarkably less accurate than novice phone users. novice 초보입니다. 초보 사용자들보다 놀랄 만큼, 주목할 만큼 덜 정확하다. 즉, 고인물이 초보 사용자들보다 덜 정확하더라. 어? 뭐 하는 데 있어서 in judging how long it takes people to learn to use the phones.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초보 휴대폰 사용자들보다 전문가인 사람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더라. 알겠습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전문 유튜버, 스마트폰 유튜버가 뭐 10분 만에 뭐 스마트폰 새로 나온 거 뭐 갤럭시 S26 뭐 울트라 자 총정리 사용 100% 활용법 총정리 쉽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 10분 그 영상 보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 Experts can become insensitive. sensitive는 민감한, 예민한 이란 뜻이고요. insensitive는 반대입니다. 둔감한, 무감각한 이란 뜻입니다. 자, 고인물들은 둔감해지는데요. 어디에 둔감해지냐면 to how hard a task is for the beginner. 어떤 과제가 초보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an effect referred to as the curse of knowledge. curse, 저주. 자, refer to ASB는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를 의미하는 부동사입니다. 자, refer to, as 이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자, A를 B라고 부르다. call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동사라고 합니다. 자, 부동사가 수동태로 전환될 때에는, 즉, 대상이 주어 자리로 나가고, 동사의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수동태 쓸 때 항상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자, A가 B라고 불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refer to as는 called, 불리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자, 불리는, 지식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효과가 바로 전문가들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네 번째 문장. Dr. Hines was able to show that. 자, 이 하인즈 박사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건 people acquire the skill. As people acquire the skill. 사람들이 스킬을 획득하게 되면서, 얻게 되면서 they then began to underestimate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at skill. 그 스킬의 어려운 수준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다시. 자, 어떤 스킬, 기술의 어려움의 난도,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다섯 번째 문장 일단 보겠습니다. Her participants, 이 박사의 참가자들이 even underestimated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to acquire the skill. 자,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스킬을 얻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조차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실은 막 3년 걸렸는데 막 3일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지. In an earlier session,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 과소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빈칸. 자, 전문가들은 본인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잊어버린다라는 점을 알게 되면, 됐습니까? 우리는 어떤 필요를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뭡니까? 자, 학생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런 꼰대 마인드를 생각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러지 말아야죠. 과소평가하지 말아야죠. 다시 말해서,
underestimate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is skill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역진술이라고 합니다.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뭐든지 배우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걸 자기가 좀 방구 좀 낀다고 친다고 이거 과소평가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과소평가하지 않을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좀 쉽죠? 이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장난으로 했던 건데. 자, 그러면 과소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 1번, focus on the new function. 새로운 기능에 집중할 필요성. 새로운 기능 전혀 상관없는 논리고요. 그 다음에 apply new learning theories recently released. 최근에 공개된 새로운 학습 이론, 전혀 상관없는 이론. 자, 논리. 3번, develop varieties of methods. 다양한 어떤 방법을 개발하는 거,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학생으로서 가져왔던 어려움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4번의 결정적 forget이 틀렸죠. 기억해야 되는 거지. 기억해야 되는 거. 5번.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students' eyes. 학생들의 시선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바라보는 것. 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학습 과정을 바라본다라는 건 뭡니까? 배움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땠어요?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정답률 59%.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좀 어려웠습니다. 네. 틀렸더라도, 나는 바본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36번, 37번은요? 아이고, 이거 아니지? 자, 36번, 37번은요? 순서 정하기 문제예요. 자, 순서를 정하려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순서의 근거에 해당되는 건 연결고리고요. 연결고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단서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쇠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연결사를 보시면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신호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연결사를 잘 보시고요. 선호 관계를 잘 판단해 보세요.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칭인데요. 지시어나 대명사가 과연 무슨 말을 가리키는지 한번 이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서 문제는요,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열쇠가 연결사와 매칭이 되겠습니다. 지시어나 대명사 같은 거 짝을 지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many sports,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네요. People realized,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The difficulties and even impossibilities, 어려움과 심지어 불가능성에 대해 깨달았어요. 자, 무슨 어려움과 불가능성이냐면 of young children participating fully in many adult sport environments. 어린 아이들이 participate in 하면 어디에 참여하는 것,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충분히 많은 성인 스포츠 환경에 참여하는 것의 어려움과 불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문제 제기하고 있죠? 자, UFC. UFC는 좀 너무하고. 자, 예를 들어서, 어, 올림픽의 태권도, 그거를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A1 as examples. 자, 시그널입니다. 예시죠, 예시. 예시. 예를 들어 Baseball has T-ball, football has flag football, and junior soccer uses a smaller and lighter ball and sometimes a smaller field. 자, 야구는 T-볼이라는 게 있고요. 풋볼은 플래그 풋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 사커는요, 보다 작고 가벼운 공과 때때로 보다 작은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대요. 자, 이건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자,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예시입니까? 아니죠. 이건 뭐에 대한 예시예요? 솔루션, 해결책에 대한 예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A1은 제시문인 첫 번째 문장과 연결고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A1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해결책에 관한 일반적 진술 다음에 와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B1을 보겠습니다. 자, in a similar way, 비슷한 방식으로, 자, 이거 뭐예요?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시그널이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예시를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Tennis has adapted the court areas, balls and rackets. 테니스는 조정했어요. 맞췄습니다. 자, 코트 면적이라든지 공, 라켓 이런 것들을 조정했어요. 왜 조정했습니까? To make them more 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0. 자,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자, 코트의 면적이나 공이나 라켓이고요. 자, 이것들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좀 더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또 추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그널, 솔루션에 대한 추가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A와 B의 선후 관계는 일단 파악한 것 같아요.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중에 와야 돼요. 근데 B도 제시문인 첫 번째 문장, 문제 제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 뭐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느냐? C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죠. CAB 4번이 정답이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y found the road to success for young children. 자,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매칭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they. 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시문에 나온 people을 가리키는 거죠. 매칭 됩니까? 어려움과 심지어 불가능성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발견했던 거죠. 뭘 발견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공에 이르는 길이 is unlikely,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If 만약 they play on adult fields, courts and arenas. arena는 경기장이란 뜻이에요. 시합장. 자, 여기서 they는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요. 만약 어린아이들이 성인 필드나 코트 또는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with equipment, 장비를 가지고 어떤 장비? That is too large, too heavy or too fast for them. 아이들이 to handle, 다루기에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또는 너무 빠른 장비를 가지고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rying to compete in adult style competition 이 성인식의 어떤 경쟁에서 경쟁하고자 노력하는 동안에
어? 깐난이들 않고. 자, 어린 아이들이, 자, 깐난아기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스포츠? 자, 경쟁을 하고자, 스포츠에서 경쟁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근데 어린아이들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빠른 장비를 가지고 어른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발견한 거죠. 자, 이거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매칭이 되네요. 자, C2 보겠습니다. Common sense has prevailed. prevail이라는 단어는 자, 각주에 나왔습니다.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라는 뜻이고요. common sense는 자, 흔한 느낌, 이런 걸 우리 상식이라고 하고요. 이 상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식, 누구나 다 아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different sports have made adaptations for children. 이 아이들에 대한 조정, 적응을 마련했대요. 여기서 이 adaptation을 무슨 논리로 봐야 돼요? 그렇죠. 솔루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 해결책에 대한 첫 번째 예시 A. 자, 예를 들어서 야구는 티봇. 이거 애들이 하는 야구가 되겠죠. 풋볼은 플래그 풋볼. 자, 이건 또 애들이 하는 풋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하는 주니어 사커는 공도 작고 가볍고 경기장도 더 작아진 거죠. A2 보겠습니다. All have junior competitive structures.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all은 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유소년 경쟁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where children play for shorter time periods. 일단 경기 시간이 더 짧고요. 그 다음에 and often in smaller teams. 그리고 보다 작은 팀에서 플레이를 하는 자, 주니어 경쟁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축구도 여러 명이 뛰는 게 아니라 뭐한 5명, 6명 이렇게 뛰고 그런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테니스는 코트 면적이나 공이나 라켓을 자, 바꿨어요. 조정했습니다. 그치. 자, 이런 것들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좀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B2 보겠습니다. The adaptations are progressive. 자, progressive, 점진적인,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이란 뜻이고요. 자, 이러한 조정은, 해결책은 점진적이며 and relate to the age of the child. 아이들의 연령과 relate to, 관련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답률 79%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자, 좀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틀렸다라는 이야기니까 조금 왜 이런 문제, 기본 문제를 틀렸는지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 하면 이 시그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순서 정하기. 자, with no horses available, the Inca Empire excelled at delivering messages on foot. 자, 잉카 제국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with no horses, 말이 없어요. 이용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가운데, 잉카 제국은 excel, 자,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 뭐, 그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도 있고요. 자,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발로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했습니다. 왜요? 말이 없으니까요. 걸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되게 잘했대요, 잉카 제국이. 자, 제시문. 자, A1 가보겠습니다. When a messenger neared, 여기서 near는 동사입니다. 다가서다, 가까이 가다. The next hut. 자, hut. 처음 봅니까? 아닐 텐데요. 함께 즐겨요. 피자 헛, 헛, 헛. 자, 오두막이란 뜻이에요. 오두막. 자, 됐어요? 자, 어떤 메신저가 다음 오두막에 다가갔을 때 he began to call out 소리 내기 시작했고 and repeated the message three or four times 그 메시지를 세 번 또는 네 번 반복했습니다. To the ones who was running out to meet him 그 메신저를 만나기 위해 뛰쳐나오고 있는 메신저에게 자, 세 번 또는 네 번 그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연결고리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 오두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지금. 제시문인 첫 번째 문장에서. 자, 그 다음 오두막, 무슨 오두막 이야기가 나왔어야지 그 다음 오두막이라고 매칭을 시킬 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1은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B1 가겠습니다. The messengers were stationed on the royal roads to deliver the Inca king's orders and reports coming from his lands. 어, 여기서 그 메신저들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보다 스테이션이 자, 정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둔지, 군대가 이렇게 멈춰서 쉬고 있는 곳을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쓰면요. 주둔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메신저들이 배치가 되었는데, 자, 왕의 길 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왜 배치가 되었느냐? 잉카 왕의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왕의 영토에서 오는 왕의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왕의 길 위에 메신저들이 주둔했습니다. 배치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messengers 얘가 누구냐면요. 얘가 누구냐면요. 이 메신저입니다. 여기 정관사 더가 들어간 이유는요. 요 말 뒤에 messengers 뒤에 delivering messages on foot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B1은 제시문하고 매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칭이 돼요. 자, B가 가장 먼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뭐예요? 자, A 앞에는 B가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변수는 뭡니까? C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B, A 사이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죠. 그죠? 이제 C만 위치 찾아가지고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B를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은 왕의 영토에서 오는 왕의 명령이나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 왕이 다니는 길 위에 주둔하였는데요. B2 가겠습니다. called Chaskis. 차스키스라고 불리우는데 they 누굽니까? 이 메신저들은 걸어서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들은 lived in groups of 4 to 6 in huts. 이 오두막 속에서 4명에서 6명 집단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placed 자 놓여진 채 from 1 to 2 miles 1마일에서 2마일까지 놓인 채 뭐가요? 오두막이요. apart along the roads 그 길, 즉 왕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1마일
1마일부터 2마일 떨어져 위치해 있는 오두막에서 4명에서 6명까지 집단을 이루며 살았답니다. 군인이죠, 군인,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A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메신저가 그 다음 오두막에 다가왔을 때, 그 다음 오두막? 어떤 오두막에 관한 이야기가, 오두막 이야기가 여기 나오긴 했는데, 자, A 오두막, B 오두막, 요 B 오두막이라고 얘기하려면 A 오두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B에서는, 자, A와 B 여러 가지 오두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석연치가 않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C를 한번 다시 볼게요. They were all young men. 자, 여기 they 누굽니까? 그렇죠. 자,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은 모두 젊은 남자들이었고요. And especially good runners.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Who watched the road in both directions. 양쪽 방향으로 길을 지켜보았던. 무슨 얘기예요? 자, 왕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A 오두막, B 오두막, C 오두막. 그러면 그 B 오두막에서 양쪽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보고, 얘도 이렇게 보고, 그랬단 이야기죠. 자, if they caught sight of another messenger coming, they hurried out to meet them. 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자, 이거 가정법입니까? 아닙니까? 가정법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과거형 조동사 우쿠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쿠마, 우드푸드마이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이거 직설법입니다. 즉,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 메신저들이 자, catch sight of 하면 무엇을 발견하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메신저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자, 이 메신저들은 이 또 다른 메신저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B 오두막에 있던 메신저가 A 오두막에서 어떤 메신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만나기 위해 서둘러 나간 거죠. 자, C3. The Inca built the huts on high ground. 높은 땅 위에다가 이렇게 높은 땅 위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두막을 지었어요. 여기에 이제 왕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있었겠죠. In sight of one another 서로를 sight 자, 이 시야 속에서 서로의 시야 속에서 그러니까 서로를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다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A로 한번 가봅니다. 자,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신저가 그 다음 오두막으로 다가올 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 어떤 그 다음 오두막은 뭘 얘기하는 거죠? A 오두막 다음에 B 오두막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A1의 the next hut는 어디에서의 hut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의 hut를 얘기하는 거죠. 높은 지대에 있는 여러 개의 오두막들. 알겠습니까? 자, A, B, C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A로 가서 또 next hot는 B가 되겠죠? 매칭이 됩니까? 다시 A1의 the next hot는 무엇의 next hot냐? 자, C3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던 서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두막들 중 다음 오두막을 가리킵니다. 매칭. 됐어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뭐 헷갈리겠다.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B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 A,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A의 the next hot가 C에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B, C, A. 자, 이거는 시그널이 전혀 없이 매칭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36번보다는 꽤 어려웠을 거예요. 36번보다는 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정답률, 그렇죠. 59%입니다. 꽤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자, 이거 자꾸 앞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없을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인카 제국은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 메신저들은 그 어떤 메신저들입니까? 자,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들이요. 이 왕이 다니는 길 위에 주둔했어요. 주둔했습니다. 배치되었는데 잉카 왕의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타스키스라고 불리우는 자, 이 전령들은 메신저들은 오두막 속에서 4명에서 6명까지 그룹을 이루어 살았고요. 자, 왕이 다니는 길을 따라서 1마일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서 배치가 되었어요. 이 전령들은요, 모두 젊은 남자였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길을 지켜보았죠. 자, 만약에 이 전령들이 또 다른 메신저가 다가오는 걸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자, A 헛, B 헛, C 헛에서 자, 요 B 헛에 있는 자, 전령들이 A 헛에서 전령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면 얘를 만나려고 서둘러 나갔다는 이야기죠. 잉카 제국은 높은 지대 위에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서로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오두막으로 어떤 메신저가 다가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두막은 무슨 오두막을 얘기하는 겁니까? 높은 지대 위에 있던 여러 개의 오두막 중 다음 오두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B, C, A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2를 안 봤군요. 자, The Inca Empire could relay, 중계하다라는 뜻이죠. 자, messages 1000 miles, 1610 kilometers in 3 or 4 days under good conditions. 자,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는 3, 4일 만에 1000마일, 그러니까 1610km를 걸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38번, 39번 삽입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36번, 37번 순서 문제하고 38번, 39번 삽입 문제는 모두 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들인데요. 자, 순서 문제하고 삽입 문제는 접근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순서 문제는 연결고리를 찾았잖아요. 제시문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어지고, 연결고리를 찾았는데, 삽입 문제는요, 자, 단절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시문은 지문 어딘가에서 뽑아낸 거예요. 빼낸 겁니다. 그러면 있던 자리에 앞뒤의 문장은 뭔가 공간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절고리예요. 자,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단절고리를 파악하는 열쇠도 순서, 즉 연결고리의 열쇠와 똑같습니다. 자, 연결사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칭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연결고리를 찾는 열쇠하고 단절고리를 찾는 열쇠가 왜 똑같습니까?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열쇠로 문을 잠그거나 여는 논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38번 제시문 한번 볼게요. Research in the 1980s and 1990s, however, 시그널이 나왔어요. 하지만
자, 1980년대하고 1990년대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뭘 증명했냐면, the tongue map explanation of how we taste. 자, 혀 지도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자, 그 설명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테이스트, 맛을 보는지에 대한 그 혀 지도 설명이 was in fact totally wrong.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걸 증명했대요. 자, 그러면, 자, 시그널을 보면 완전히 틀렸다. 자, 완전히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는 단절고리를 상정하는 겁니다. 자, 혀 지도가 옳다라는 논리가 나와야 되겠죠. 철석같이 믿었다. 됐습니까? 근데 이때 연구해 보니까 이거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됐어요? 자, 동그라미 X 구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e tongue was mapped. 혀가 지도로 그려졌습니다. 매핑이 된 거죠. Into separate areas. 이 별개의 영역으로 혀가 지도로 나뉜 거죠. 어떤 영역? Where certain tastes were registered. 어떤 맛이 기록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지도로 나뉘어진 겁니다. 첫 번째, sweetness at the tip. 혀 끝에 달콤함. 두 번째, sourness on the sides. 양쪽에 시큼한 맛. 그다음 세 번째, and bitterness at the back of the mouth. 그러니까 그 입 뒤쪽, 그러니까 혀 끝이죠. 혀 안쪽에 쓴맛. 자, 이렇게 지도가 그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혀예요. 자, 여기에는 단맛, 그 다음에 양쪽에는 신맛, 그 다음에 혀 뒤쪽에는 쓴맛, 이런 식으로. 자, 혀 지도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었죠. 자, 두 번째 문장. As it turns out, 밝혀진 바대로, the map was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잘못된 이해, 잘못된 번역. 자, 오해와 오역이었대요. 그 지도가. Of research, 연구의. Conducted in Germany. 자, 여기서 conducted는 동사 아니고 과거 분사입니다. 뭡니까? 자, 실행된 연구인 거죠. research가 conduct의 대상이니까 과거 분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뭐라? 지도가 요게 오역, 잘못된 거라고요. 어? 저기? 하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however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 1번입니다. 당황스럽죠? 일단 계속 봅시다. 이거 다음에는 계속 그거 잘못된 거야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확인해 봅니다. 자, today, 오늘날 leading taste researchers, 자, 오늘날의 유명한 맛 연구원들이 믿고 있는데 taste buds are not grouped according to specialty. 자, specialty는 전문성입니다. 전문 분야. 자, 전문성에 따라서 자, taste bud, 미각 돌기가 자,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혀 지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맞죠? 자, sweetness, saltiness, bitterness, 단맛, 짠맛, 쓴맛, and sourness, 신맛 이런 것들이 can be tasted everywhere in the mouth. 입안 모든 곳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 지도가 잘못된 게 맞죠? Although they may be perceived at a little different intensities. intensity는 세기나 강도란 뜻입니다.
at different size. 다른 부위에서, 다른 영역에서 약간은 다른 강도로 인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쓴맛이라고 해서, 자, 혀 뒤에서 단맛이라고 해서 혀 끝에서만 이렇게 맛보는 건 아니란 얘기죠. 혀 끝으로도 쓴 약을 맛보면 쓴맛이 납니다. Moreover, 추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추가이어야 됩니까? 자, 혀 지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The mechanism at work.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is not place but time. 장소가 아니라 뭐다?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지도 이렇게 장소로 나눈 건 뭐다? 잘못된 거다. 됐습니까? 여섯 번째 문장. It's not that you taste the sweetness at the tip of your tongue. 그러니까 나레이 법비. 당신이 당신의 혀 끝에서 단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that you register the perception first. 그 인식, 즉 단맛을 먼저 기록한다라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자, 이 작동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장소가 아닌 시간이라는 이 문장, 앞문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혀끝, 장소로 단맛을 맛보는 게 아니라 뭐다? 자, 먼저 인식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습니까? 시간적 차이인 것이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정답률이 어떨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조금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삽입 문제가 답이 1번 또는 2번인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3번 아니면 4번이 대부분인데, 자, 답 1번 나왔으니까 정답률 엄청 내려갔을 것 같아요. 자, 정답률 54%. 자, 이건 너무나 시그널 자체가 빼박이라서 답이 1번이라도 그나마 정답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만약에 시그널마저 없었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시그널 빼버리면 정말 엇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삽입 문제도 답이 1번 아니면 2번, 5번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입견 갖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답이 1번인 것 같긴 한데 처음 풀었을 때, 자, 지금까지의 경험치로 보아서 1번일 리가 없어.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억가 심정으로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닌지, 그래서 틀린 게 아닌지 한번 곰곰이, 자,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선입견을 버리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뭐 무관한 문장 고르기 35번, 1번이 정답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1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5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39번 보겠습니다. 자, environmental factors can also determine how the animal will respond during the treatment. 자, 여기 울소. 일단 시그널 파악하시고요. 추가하고 있는 거죠. 뭘 추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can determine입니다. determine이 무슨 뜻이에요? 결정하다죠. A가 B를 결정하답니다. 자, 인과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A가 B를 결정한다. 자, B는 A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자, A가 원인, B가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게 논리적 사고, 인과적 추론입니다. 별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A가 B를 결정하다. A 값에 따라 B 값이 달라지니까 A가 원인, B가 결과라고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뭘 추가하고 있냐면, 자,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은 39번 제시문은 자, 인과관계 2인 겁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인과관계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그 동물이 치료받는 동안에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똑같은 치료인데 어디에서 치료를 받느냐, 어떤 환경에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일단 조건은 앞에 자,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인과관계가 나와야 돼. 자,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앞에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문장. No two animals are alike. alike, 똑같은 이란 형용사죠. 자, 부정주어입니다. 부정주어는 어떤 의미로 이해한다? 전체 부정의 의미로 이해한다. 즉, 모든 동물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떤 두 동물도 똑같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imals from the same litter. 자, litter, 각주의, 자,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동물들마저도 will display, 보여줄 겁니다. Some of the same features. 자, 한 배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어떤 똑같은 특징들을 보여주겠지만, but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as each other. 완전히 정확하게 서로 똑같지는 아니할 겁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may not respond in entirely the same way during a healing session. 이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문장,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cat in a rescue center will respond very differently than a cat within a domestic home environment. 자,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는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고양이와 다르게 이 가정 환경 내에 있는 고양이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in addition, 게다가 animals that experience healing for physical illness. 이 신체적 질병 때문에 치료를 경험하는 동물들은 will react differently than those accepting healing for emotional confusion. confusion, 혼란, 동요라는 뜻이고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고요. 혼란입니다. 혼란. 정서적인 동요, 혼란을 위해 치료를 수용하는 those 동물들과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With this in mind, 이걸 염두에 두면 every healing session needs to be explored differently. 일단 모든 치료 기간은 다르게 탐구될 필요가 있고요. And each healing treatment should be adjusted. 그리고 각각의 치료는 조정돼야 되는데 to suit the specific needs of the animal. 그 동물의 특정한 욕구, 필요를 맞추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문장, you will learn as you go. 자, 나아가는 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healing is a constant learning process. 이 치료라는 건 끊임없는 학습 과정인 거예요. 수의사가 되려면요,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답은 뭐예요? 답은 뭡니까? 자, 선생님이 일부러요, 그냥 인과적 사고를 전혀 하지 않고, 또, 자, 시그널
그러니까 이 관절고리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지금 뭐 했냐면요. 그냥 막 읽기만 했습니다. 그냥 막 읽기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난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진짜. 아시겠죠? 인과적으로 계속 사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글을 읽어야 돼요. 다시. 자,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 인과관계라고 했죠. 인과관계를 추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인과관계에 관한 언급이 하나 이상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자, 어디 나왔는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막 봤죠.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됐고요. 두 번째 문장. 자, 똑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동물들은 똑같은 특징을 보여주겠지만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 치료 기간 동안에. 다시.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이거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반응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원인은 뭡니까? 치료 기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과관계가 한 가지가 언급이 되었어요. 알겠어요? 한 가지가 언급이 된 겁니다, 지금. 치료 기간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어린 동물이 치료를 받는데 반응하는 거랑 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서 치료받는 동안에 반응이 다르다. 그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뭐에 대한 예시여야 돼요? 자, 기간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가 가정 환경에 있는 고양이와 다르게 반응한다. 여기서 지금 원인이 구조센터 가정 환경인데 이게 기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그널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에 대한 예시, 시그널입니까? 환경적 요인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환경적 요인에 따라 동물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 치료받는 동안에. 자, 기간에 따라 반응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반응도 다르고, 예를 들어 A 환경에 있는 고양이는 B 환경에 있는 고양이와 반응이 다르다. 이거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죽었다 깨어나도 2번, 3번 사이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 2번이죠. 와, 진짜. 자, 게다가 또 자, 어떤 병 때문에 치료를 받느냐? 자, 질병의 어떤 원인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다시, 신체적인 질병이냐, 아니면 정서적인 질병이냐에 따라서 역시 반응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결과의 원인은 지금 몇 가지가 나열이 된 겁니까? 세 가지가 나열이 된 겁니다. 기간, 환경, 그 다음에 질병.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모든 치료 기간은 다르게 변수가 세 개니까요. 변수가 세 개니까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 굉장히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다르게 탐구될 필요가 있고 각각의 치료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 특정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맞추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어, 그 가정 환경에서 아주 어린 새끼가 약간 정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하고, 알겠습니까? 버려진 동물이
구조보호센터에서 조금 어느 정도 커가지고 영양실조, 신체적인 어떤 치료를, 질병을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 나아가면서 학습을 배운다. 계속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고, 치료는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의사는 계속 배우면서, 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답 2번. 정답률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낮을 것 같죠? 그래요. 52%. 굉장히 어려웠다. 답 2번이 되겠고요. 38번은 답이 1번이더니 39번은 답이 2번이고, 여기서 멘탈이 굉장히 많이 또 흔들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심리적으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가.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산전수전 경험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완전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당부의 말씀. 강의 영상 열심히 들으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강의만 듣고, 강의 들을 때 항상 필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발 복습 좀 하세요. 혼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풀어달라고 제시한 체크업 테스트.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모의고사 고난도 지문에 대해 제대로 완성도 있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그램 영어만의 시그니처 과정이에요. 진짜 어떤 다른 학원에서도 보기 힘든. 자, 요거는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에 대한 적응 훈련의 개념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대충 찍지 말고요, 제발. 선생님이 그냥 이거 풀라고 하니까, 그냥 찍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시겠죠? 또 밀어놨다가 또 까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꼼꼼하게 공부해서, 자, 좋은 성적을 나중에 꼭 여러분들 가져가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복습, 확인, 체크 테스트 꼼꼼하게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